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진우와 은지는 지금 수원에 있어야 해요. 장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니까요. 당연히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조금 더 가까이 가니 확실해졌습니다. 제 아들 진우였어요. 틀림없었죠. 옆에 여자도 며느리 은지가 맞았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지금 어디니? 장모님은 좀 어때?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지금 수원 병원이야. 장모님은 어제보다 괜찮아지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지금 진우를 보고 있거든요. 병원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걸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명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5번째 생일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생일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어요. 혼자 사는 몸이라 더욱 그랬죠. 특히 올해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은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38살인데 사업을 한다고 바쁘다며 자주 연락도 안 해요.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볼 수 있을 정도죠. 며느리 은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정말 서운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었어요.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리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사업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겠죠. 그래도 생일날만큼은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제 생일날만이라도 아들 부부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됐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야,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데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진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약간의 귀찮음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을 푹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벌써 오후 5시였어요. 약속 시간은 6시였죠.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도 가다듬었어요. 화장도 살짝 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어요. 30분만 기다리면 아들 부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죠.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올 겁니다. 은지도 함께 들어올 거고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도 났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 소원도 못 이루고 떠났죠. 가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오늘처럼 외롭지는 않을 텐데요. 시계가 6시를 가리켰어요. 저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혹시 연락이 오나 확인했죠.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요즘 교통체증이 심하니까요. 6시 10분이 됐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죠. 제가 혹시 전화를 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부재 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6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저는 진우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참았습니다.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진우야, 어디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들렸죠. 엄마, 미안해.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수원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돈댁이 쓰러지셨다고요. 은지 어머니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어쩌냐? 많이 심각한 거니? 지금 아직 검사 중이야. 은지도 많이 놀라서 정신이 없어. 진우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죠. 엄마, 정말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 설레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사돈댁이 쓰러지셨다는데 지금 제 생일이 중요한가요? 그래, 알았다. 장모님 잘 모시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엄마, 미안해.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진우야. 지금은 장모님이 더 중요하지. 빨리 가서 은지 좀 챙겨줘. 응, 알았어. 엄마, 생일 축하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을 바라봤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은 이제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졌죠. 하루 종일 서서 요리를 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셔서 못 온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참아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생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밥 먹는 걸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국 혼자 남았어요. 이 많은 음식을 혼자서 어떻게 다 먹나요? 갈비찜만 해도 서너 명이 먹을 양인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요? 상황은 똑같을 텐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일어나서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나물들도 랩을 씌워서 보관했죠. 모든 음식을 정리하고 나니 8시가 넘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자꾸 진우 생각이 났어요. 사돈댁은 괜찮으실까? 많이 심각한 건 아닐까? 은지는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잘 챙기고 있겠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진우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지금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요. 아들이 전화로 말하던 목소리, 급하게 끊었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애써 무시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문득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명자야. 그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만나서 차나 한잔하고 싶어서. 어제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못 와서 집에 혼자 있었거든. 친구와 점심때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친구라도 만나서 얘기하면 좀 나아지겠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햇살이 따사롭고 좋았어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걸으면서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했죠. 평일낮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걷는 게 좋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자세히 보니 그 뒷모습이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혹시 아들 진우가 아닐까요? 그리고 옆의 여자는 은지 같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진우와 은지는 지금 수원에 있어야 해요. 장모님 병원에 계시니까요.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진우와 은지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가니 확실해졌습니다. 제 아들 진우였어요. 틀림없었죠. 제가 38년을 키운 아들인데 못 알아볼 리 없습니다. 옆에 여자도 며느리 은지가 맞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 어제 수원병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장모님이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장모님이 위급하다면서 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죠? 두 사람은 편안하게 걸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기색도 없었고,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혹시 장모님이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진우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죠.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진우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멀리서 진우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은지한테 뭐라고 말하더군요. 은지도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잠깐 멈춰서서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진우야, 지금 어디니? 장모님은 좀 어때?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아, 엄마, 지금 수원 병원이야. 장모님은 어제보다 괜찮아지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지금 진우를 보고 있거든요. 병원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걸 똑똑히 보고 있어요. 진우야, 정말 다행이다. 많이 좋아지셔서. 응. 근데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잠깐, 진우야.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죠. 진우와 은지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 것도, 수원병원에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대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제 생일날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나요? 차라리 바쁘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왜 장모님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속인 건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진우와 은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지, 뭐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진우와 은지는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갔죠. 가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요. 두 사람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상가가 많은 거리였어요. 주말이라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진우와 은지를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진우와 은지가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롯데백화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따라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들어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백화점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진우와 은지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저도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따라 올라갔죠. 진우와 은지는 2층으로 갔어요. 저도 2층에서 따라 내렸습니다. 2층은 여성 의류 매장이었어요. 은지가 매장에 들어가서 옷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가격이 비싼 곳이죠. 진우는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정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생일날 저를 속이고 장모님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니요. 그때 은지가 옷 한 벌을 들고 진우한테 보여줬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옷을 몸에 대보기도 했죠. 두 사람은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산대로 갔습니다. 결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갈비찜, 나물, 전들이 상 위에 차려져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아들 부부와 함께 밥 먹을 생각에 행복했었죠. 근데 진우와 은지가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제 생일을 무시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상처를 준 거죠. 제 마음까지 짓밟았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백화점을 나와서 길거리에 섰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죠.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교사를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고 있어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진우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면 좋잖아요.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진우한테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한테는 큰 결정이었거든요. 어머님, 심사에 며칠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승인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잘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저한테 돈은 필요하면서 제 생일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아들한테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죠. 진우는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취소해야겠다고요. 이렇게 저를 속이는 아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수는 없었죠. 거짓말로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백화점을 나와서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에 대출 신청했던 그 은행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니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대출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컴퓨터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을 불러줬습니다. 몇 분 후에 며칠 전 저를 상담했던 직원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대출건으로 오신 거죠. 심사가 거의 끝나서 조만간 승인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취소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저를 쳐다봤죠. 당연히 놀라겠죠. 대출 심사까지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취소한다니까요. 네, 취소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들한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님. 물론 가능합니다. 아직 승인 전이라 취소 절차도 간단해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직원이 상담 테이블로 안내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대출 취소 신청서예요. 이쪽에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취소 사유를 적으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개인정보를 쓰고 취소 사유란에는 간단하게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명자, 또박또박 정성껏 썼죠.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니 시원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취소 처리할게요. 며칠 안에 완료될 거예요.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하고 싶어 했다면 저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가 이 사실을 알면 화를 낼 거예요. 어쩌면 큰 소리로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진우가 먼저 저를 배신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남편은 늘 정직하게 살라고 말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죠.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당당하게 행동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직함을 아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은 혼자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어제 음식들을 데워서 먹었죠. 갈비찜을 먹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이 음식을 진우와 은지와 함께 먹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진우와 은지를 발견했죠. 백화점까지 따라가서 두 사람이 쇼핑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취소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 진우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진우한테서는 문자만 한 번 왔어요. 장모님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냥 다행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녁 먹으러 갈게. 지난번에 못 가서 미안했었어.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에 와. 전화를 끊고 나니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대면하는 날이 왔어요. 진우한테 대출 취소한 사실을 말해야 했죠.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도 따져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처럼 정성껏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가지를 꺼내는 정도였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와 은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와 은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장모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장모님 많이 좋아지셨다며. 응.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어. 그냥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신 거래. 진우는 지금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바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진우와 은지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대출 말이야. 취소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은지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뭐라고? 취소를 했다고. 갑자기 왜? 진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너는 내가 왜 취소했는지 모르겠어.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대출 받아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취소를 왜 해? 나 그거 믿고 벌써 발주까지 다 넣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네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이제 알았어.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언제 엄마를 속였어? 왜 갑자기 사람 뒤통수를 쳐? 저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너가 먼저 내 뒤통수를 친 거 아니야? 당한 건 나야.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진우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모르는 척하고 싶겠지.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 지난주에 백화점 갔지? 내 생일 다음 날. 진우와 은지 얼굴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죠. 너네가 길에서 내 전화 받는 거부터 다 봤어. 백화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도 봤어. 근데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 하더라. 장모님 아프다고 한 건 진짜 맞긴 한 거야? 은지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손을 꼼지락거리며 눈을 내리깔았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 똑바로 해. 너네 친정엄마 정말 아프셨냐고. 은지가 고개를 떨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정말 아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사돈댁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지난주에 정말 아프셨는지 여쭤보자. 은지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급하게 말했죠. 어머님, 안 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요. 왜? 진짜로 아프셨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나는 그냥 안부 전화 드리는 거야. 제발요, 어머님. 제가 다 말할게요. 은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왜 거짓말했는지. 내가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야. 진실을 말해.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희가 백화점 세일 행사한다고 해서 가고 싶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생일이라고 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돈댁이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야? 네, 어머니. 맞아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쁘다고 하면 어머님이 실망하실 것 같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진우도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어. 백화점 가고 싶다고, 다음에 뵙겠다고 말했어야 했어.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너네는 가족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어. 생각 없이. 그래, 생각 없이 했겠지. 내 생일날 나 혼자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 보면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알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음식면서 너네 오기만 기다렸어. 그런데 너네는 그 시간에 나한테 거짓말을 생각하면서 재밌었겠지. 진우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남편도 떠나고 이제 의지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데 너네가 나를 속이고 배신했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기나 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진우야, 대출은 다시 해줄 생각 없어. 너네한테 돈 빌려줄 만큼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거짓말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겠니? 엄마, 제발. 나 정말 그 돈 필요해. 이미 다 계약하고 발주 넣었다니까. 엄마가 대출 취소하면 나 완전히 망해. 거래처한테 신용도 잃고 손해배상도 해야 돼. 진우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안 도와줘. 네 아버지가 평생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아. 이거 한 가지가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거야? 진우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집에 가. 오늘은 더 이상 너네한테 할 말 없어.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제발. 안 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의 대가는 치러야지. 진우와 은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진우가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진우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네 아버지가 너한테 늘 말했던 거잖아. 거짓말은 결국 들키게 되어 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은지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거짓말로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늘이 온통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풍경이었거든요. 남편이라면 제 선택을 지지해 줬을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했던 남편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와 은지가 이번 일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거짓말은 결국 들키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크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오늘 일은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이 필요했죠. 아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원칙을 지킨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지라도 제 신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오늘처럼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